실내 건축은 홍쌤. 안녕하세요, 홍쌤입니다. 오늘은 적산이랑 공정표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실 건데요. 깊게 설명할 건 아니고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하셨으니까 적산이 무엇인지 한 번 더 공부했던 거를 되새김질 한번 해본다고 생각하시고 가볍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정표도 공정표에 대한 용어 설명도 간단하게 하면서 공정표 짜는 거, 그리고 특히 CPM 타입, 거기 계산 문제 있죠. 날짜 계산하는 거. 그거 정확하게 한번 하고 갈 거고요. 맨 마지막에는 이제 최근에 24년도 1, 2회차 때 나왔던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고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지금 제가 특강 수업으로 해서 수업 시간에 우선 수업을 했었었는데 음성이 들어가질 않아서 제가 한 번 더 패드로 이렇게 텍스트를 써가지고 이제 수업이 진행되는 거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적산이란 무엇인가? 앞에 이론적인 거는 시공실무에 대한 이론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 하셨을 거고 마지막에 적산이랑 공정표를 공부를 마지막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적산과 공정표를 이제 버리시는 경우도 되게 많으세요. 나 그냥 안 할래. 너무 외울 게 많아. 아, 이것까지 하면 너무 힘들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실 건데요. 적산이랑 공정표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맨 마지막에 공부를 하시기도 하시지만 점수가 가장 큰 점수가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여기를 놓치고 가시면은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점수대들이 보면 12문제의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은 난이도에 따라서 2점에서 최대 8점, 8점은 거의 못 봤고요. 6점까지 나오는 걸 제가 거의 봤거든요. 그래서 2점에서 6점까지 나오는데 적산 공정표는 4점부터 나오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한 문제가 나오든 두 문제가 나왔을 때 두 문제인데 8점이에요. 40점 만점에 적산이 40점 만점에 두 문제가 8점이야. 그러면은 두 개만 틀려도 32점이에요. 너무 많이 손해를 보시기 때문에 공부는 꼭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근데 적산이 따지고 보면은 알면은 너무 쉬운 문제인데 모르시면 너무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적산 문제 한번 확인하시고 이제 잘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적산이란 무엇인가? 적산은 공사량을 산출하는 것이다 라는 것만 아시면 되는데 그 공사량을 산출할 때는 그게 맞는 그 프로젝트 공사 현장의 설계 도서라든지 현장 설명 및 질의응답에 따라서 공사 시공 계약 조건에 맞는 건물의 공사량을 산출하는 것이라고 돼 있어요. 어떤 마감재가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공사량이 달라지겠죠. 거기에서 공사량에 저희가 지금 푸는 거는 공사량만 구하는 게 적산인 거고요. 여기에 단가가 곱해지면 견적이 된다라는 거. 견적이 된다라는 거. 요 뒤로는 이제 회사 가시거나 취업하셨을 때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저희는 여기까지가 지금 시공실무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적산을 푸실 때 이제 방법들을 한번 보실 건데 적산은 수량 계산은 정미량과 할증료를 더한 소요량으로 구분한다라고 돼 있어요. 제가 특강 수업을 이번에 특강을 할 거예요. 적산이랑 공정표를 특강을 할 건데 그 몇 명 모일지 한번 투표를 했거든요. 저희가 투표를 했는데 그 월요일 날 저희가 수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17명의 학생들이 수업이 아닌데도 와가지고 특강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정확하게 이제 모인 숫자는 17명이겠죠?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 친구들한테 이제 음료수를 대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17명이 오면은 몇 잔이 필요하겠어요? 정확하게 17잔이 필요하겠죠. 17명이 오니까. 그거를 정미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정확한 수량. 17명이 오니까 정확하게 음료수를 내가 지금 대접할 수 있는 게 17잔이면 충분한 정확한 수량이다. 그리고 근데 거기에 뭐 내가 정미량이랑 할증률이랑 소요량을 그냥 이번에 특강 수업 왔던 친구들을 이제 인원수를 대비해서 제가 음료수랑
이제 같이 생각하면서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미량은 정확한 수량. 17명이 왔으면은 17잔. 할증률은 여유분. 거기에 총 3명이 한 잔씩을 조금 더 여유롭게 먹을 수 있는 수량. 그래서 총 소요량은 넉넉하게 20잔이다. 그래서 이 할증률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할 건데요. 이 공사량을 산출할 때는 도료, 유리, 아니면은 시멘트 벽돌, 아니면 타일, 아니면 목재, 각재, 여러 가지 이제 재료들이 있어요. 그 재료들에 따라서 여유분, 몇 퍼센트의 여유분이 더 더해지는 게 다릅니다. 그런 거를 할증률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할증률 표를 어디에다가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저희가 올려놨죠. 제가 이걸 한 번 더 띄워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할증률 표가 기본적으로 학생들한테 주어질 건데 거기 책에서는 정말 많은 수의 여러 종류의 재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 보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저희가 보는 거는 유리, 도료, 그 다음에 소성된 거, 구워져 나온 벽돌 타일, 그리고 이영철근, 그 다음에 블럭, 그 다음 목재, 각재, 내장 재료, 시멘트 벽돌, 원형 철근, 목재 판재, 정형화된 돌, 그 다음에 단열재. 여기 옆에 노란색으로 된 것들은 조금 사이드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석고보드, 코르크판, 기아, 리놀륨, 합성수지, 바닥재는 5%, 도배지 할증률은 20%다. 요거를 요 정도만 외워주시면 돼요. 자,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유리예요. 유리 같은 경우에는 1%, 도료는 페인트죠. 페인트는 2%의 여유분을 더 준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를 별표를 한번 쳐주실 거예요. 벽돌 타일, 그 다음에 이영철근 여기에는 3%, 3% 좀 많이 나옵니다. 블럭 같은 경우에는 4%, 그 다음에 5%인 목재, 각재, 내장재료, 특히 시멘트 벽돌, 원형 철근에 우선은 별표, 시멘트 벽돌 이거 별표 2-3개씩 해주세요. 시험지에 시멘트 벽돌 많이 나와요. 이게 몇 %라고요? 5%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3%의 소성, 벽돌 타일, 구워져 나온 것들은 무조건 3%의 할증률을 붙는다. 거기에 이형 철근에도 돌기들이 나오거든요. 돌기들이 있는 것들이 있고 돌기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자, 이형 철근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몇 %인지를 외우시고 싶으시면 이게 이형이죠. 그 다음에 3%이다. 3% 이런 식으로 2다면 3% 이렇게 외워주시면은 나머지는 원형은 5%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시멘트 벽돌 이 부분 무조건 5%이다. 여기도 벽돌이 들어가고 여기도 벽돌인데 시멘트 벽돌은 5%, 일반 벽돌은 3%이다. 붉은 벽돌이라든지 일반 벽돌들은 3%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넘어가서 수량의 단위 및 소수위는 표준 품새 단위 표준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수량의 단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미터로 수량 단위를 맞추실 거고요. 소수위는 표준 품새 단위 표준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소수하위 표기는 지문상 특별한 제시가 없을 시 소수하위 2위까지 표기한다라고 돼. 3987.2468 땡땡땡땡땡땡 여기에서 저희가 계산기를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1000단위인 거고요. 여기가 소수하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수점 한 자리 1위, 2위,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 자, 근데 실내 건축에서는 소수하위 2위까지 구하고 셋째 자리에서는 반올림 거예요. 반올림 하실 때는 반올림이라는 뜻 자체가 1, 2, 3, 4는 못 올리시는 거고요. 5, 6, 7, 8, 9는 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5부터는 올리시면 됩니다. 6이니까 여기 6이죠. 그래서 3987.25가 정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수 단위를 정확히 표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정수 처리한다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요쪽으로 이제 넘어가실게요. 그게 이렇게 소수 하위를 맞춰줄 때도 있고요. 내가 3987.154 이렇게 나왔을 때 이런 것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타일, 벽돌, 사람, 매, 장, 인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들은 정수 처리를 해주실 건데요. 자, 사람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계산을 했더니 한 작업에 6.5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6.5인은 있을 수 없겠죠. 7인이면 7인인 거지, 아니면 6인이면 6인인 건데 지금 따지고 보면은 6명보다는 많아야 돼. 그러니까 한 50%또 7명 하기에는 좀 적어도 상관없어. 그래도 사람을 반쪽으로 쪼갤 수도 없다 보니까 걔도 여유롭게 7명은 들어와야 된다. 6.5인이면 7명. 만약에 6.1이 나왔어요. 계산을 해봤더니 그래도 7인. 이거는 무조건 소수하위 1부터는 정수 처리. 그냥 무조건 올림 하셔야 돼요. 반올림이 아니라. 그리고 타일 같은 경우나 벽돌 같은 경우에도 자, 만약에 5298.124 땡땡땡땡 나왔어요. 그래 놓고 매야. 그러면 5298매를 쓰고도 우리가 타일의 10% 아니 요만큼 더 써서 넣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도 한 장을 쓴 거기 때문에 무조건 올리셔야 돼요. 5299매가 정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수 처리하는 경우들은 꼭 매, 장, 인일 때 꼭 이렇게 정수 처리하셔야 된다. 그리고 자, 여기에서 수량 계산은 소수 이하 끝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한다. 맞죠? 한 번 더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주의사항 한 번 더 읽어보고 저희가 이제 비계 적산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정된 소수위를 파악한다. 그리고 가능한 단위를 통일한다. 아까 어떻게? 미터로. 그리고 지정된 정수 단위를 정확히 표기한다. 소수 이하 끝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 것들 조금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써라 이런 건 아니고요. 적산을 할 때, 계산을 할 때는 요렇게 한다까지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계 적산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우리가 아는 비계라는 것은요. 외부에서 지금 앞에서 있는 요거 화면에서 보는 그림처럼 비계라는 것은 화면에서 보는 그림처럼 외부 비계가 있고요. 내부 비계가 있어요. 외부, 내부 비계는 어디에 쓰는 거냐면 공사 현장에서 물건을 거기 있는 자재를 왔다 갔다 하는 이동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이 지나가는 통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계가 외부에 조립되는 외부 비계가 있고 내부를 이제 할 때 필요한 내부 비계가 또 따로따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비계에서는 외부 비계에는 쌍줄 비계를 계산하시오가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 쌍줄 비계 면적을 계산하시오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쌍줄 비계 면적 구하는 식을 정확히 알고 있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쌍줄 비계는 건물이 위에서 봤을 때 건물이 이렇게 있고요. 비계는 공사 현장 외부에서 보셨을 때 저렇게 비계를 설치한 다음에 초록색 그물 철망이나 아니 외부의 판 같은 걸로
막혀 있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공사 건물에 딱 붙어 있는 것 아니고요. 외줄과 겹비계일 때는 건물 끝에서 떨어지는 거리가 다르고, 그리고 쌍줄 비계일 때도 건물 끝에서 비계까지의 거리가 다릅니다. 자, 우선은 쌍줄 비계는 건물 끝에서 비계까지가 90cm를 떨어뜨려도 되고요. 그리고 외줄과 겹비계는 0.45, 그러니까 45cm를 떨어뜨립니다. 간단하게 요약했을 때는 외줄과 겹비계는 건물에서 비계까지가 45cm, 그리고 쌍줄 비계일 때는 건물 끝에서 90cm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파이프는 1m가 떨어뜨려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0.9, 0.45, 1은요. 90cm가 밀리미터로 전환을 하려면 앞으로 2칸 전진 0.9, 그리고 45cm가 밀리미터로 가시려면 0.45, 2칸 앞으로 전진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요렇게 만들어 놨어요. 센티미터에서는 2칸 앞으로 전진, 그리고 밀리미터에서는 3칸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 요거를 한번 만들어 놨거든요. 오랜만에 수학하시는 분들은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만들어 놨습니다. 0.9는 그렇게 나왔고 0.45는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식은 총 높이 A는 H, 요게 빠졌어요. 지금 H, 총 높이 H 대괄호 열고 2 소괄호 열고 A 플러스 B. 자, 이 면을 가로를 A면이라 하고요. 세로를 B면이라 해요. 내가 이 건물에 요렇게 투시도로 요렇게 냈을 때 전체 건물 총 길이의 높이를 곱해주면 어떻게 면적이 나오겠죠? 그쵸? 면적이 나와요. 그러면 A면이 2개고 B면이 2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A 플러스 B가 2개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플러스 0.9 곱하기 8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A면이 2개라는 것은 여기 B의 길이로 봤을 때는 딱 요만큼밖에 안 돼요. 요만큼. B도 요만큼밖에 안 되세요. 그렇다는 것은 여기와 여기와 여기, 여기와 여기, 그리고 여기와 여기, 여기와 여기가 총 몇 군데? 8군데가 얼마만큼? 90cm씩 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0.9 곱하기 8군데를 더해줘야 되겠죠. 길이를 더해주는 거기 때문에. 더해줘서 H, 총 높이 H에서 곱해주면 뭐가 된다? 쌍줄 비계 면적이 계산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지문에서 외줄과 겹비계를 계산하시오 하시면 0.9 대신에 0.45를 곱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이프이다 하면 1을 넣어서 곱해주시면 돼요. 그랬을 때 문제를 한번 볼게요. 비계 적산. 다음 평면도에서 쌍줄 비계를 설치할 때 외부 비계 면적을 산출하시오. 총 높이가 18m이고요. A면이 60m, B면이 30m예요. 우선은 식을 그대로 써주셔야 됩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0.9 곱하기 8, H. 요거를 꼭 써주시고요. 거기에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18m 지금 대입했고요. 그죠? 18m 대입하고 60m, 30m. 이제부터 계산기를 두들겨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0.9 곱하기 8. 그러면 18 소괄호 열고 180 플러스 7.2. 18 곱하기 187.2는 3369.6m 제곱.
메다 곱하기 미터 곱하기 미터니까 미터 제곱이라고 단위 꼭 별표 쳐주시고요. 여기에서 소수 하위 첫째 자리까지 나오실 거예요. 계산기를 두들길 때. 근데 만약에 3369.625 땡땡땡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정답은 3369.63m 제곱이 나오는 겁니다. 둘째 자리까지 구하시면 되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계산을 해봤더니 3369.6까지 첫째 자리까지 끝나버린 거예요. 아예 정답 자체가. 그래서 미터 제곱만 붙여줬다. 요거 하나 잘 보시면 되고, 여기서 함정은 3.6에 현혹되시는 게 아니고요. 총 높이를 곱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요거 포인트, 여기도 별표 한번 쳐주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내부 비계 면적 한번 구해볼게요. 내부 비계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천장면에 텍스를 붙이거나 천장면에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일정한 높이만큼 쭉 올리셔서 아예 평상처럼 다 올려서 작업자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바닥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전체 바닥 면적의 90%만 만들고, 그럼 나머지는 사람이 지나가는 통로, 여기만 문이 여기 있어요. 통로로 만들고 군데군데 자재도 적재해 놓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돌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90%를 올려야지 피스를 막거나 천장면을 작업할 때 편하겠죠? 내부 비계 면적 구하는 식을 보시면 연면적, 그러니까 땅 면적, 바닥 면적에 곱하기 90%만 해주시면은 뭐가 나온다? 내부 비계 면적이 나오는데, 퍼센테이지가 나와서 어떻게 곱하냐면 무조건 앞으로 2칸 전진, 90%의 앞으로 2칸 전진 0.9, 만약에 105%였어요. 그러면 몇 칸 전진이라 했어요? 2칸 전진 1.05%를 곱해 주시면 돼요. 90%니까 2칸 앞으로 전진 0.9, 그리고 1.05도 만약에 이런 게 나왔다. 그럼 2칸 앞으로 전진 1.05를 곱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건물이 지상 5층일 때 5층에 꼭 한번 별표 한번 쳐주시고요. 내부 수평 비계 면적을 산출하라. 전체에서 얘를 빼시면 힘드시고요. 얘 따로 구해주시고 얘 따로 구해주시는 게 편하시다. 그러면 어떻게? 정답을 한번 보시면 A는 30m, 여기 총 길이가 30m죠? 30m 곱하기 5를 하면 여기에 대한 면적이 나오고요. 10m 곱하기 5 하면 여기에 대한 면적이 나와요. 그게 총 몇 층? 5층 곱하기 얼마? 몇 퍼센트? 90%, 0.9% 하시고 이제 식을 풀어주시면 돼요. 0.9 하시고. 그러면 얘가 식을 쓸 줄 알아야 된다. 자, 적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정답만 쓰면은 틀렸고요. 식 쓰시고 풀이 과정 쓰시고 밑에 정답 단위 표시 정확하게 하셔야 4점이면 4점 만점입니다. 그거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쭈쭈쭈 계산했더니 900m 제곱이 나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미터 곱하기 미터니까 미터 제곱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지금 내부 비계 면적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그러면 그 다음 시간에는 조적, 가장 어려운 파트 조적과 타일, 뭐 아니면은 나머지 공정표로 해서 제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